중국과 한반도를 오가는 서해 항로를 장악할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 요동 정벌이 한창일 무렵 급보가 날아왔다. 신라의 사신이었다. 태왕께 고하옵니다. 외인들이 우리나라에 가득 차서 성과 연못을 부수고 있사옵니다. 바다 건너 외가 신라를 침공한 것이다. 외의 침략, 그것은 태왕에게도 지나칠 수 없는 문제였다. 신라의 궁성이 있던 경주 월성. 월성의 성벽은 지금도 상당히 남아있다. 쌓은 지 10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높고 튼튼하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모습만 봐도 굉장히 높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사가 많이 졌는데 저 아래에는 성을 건널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해자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신라의 적은 왜구였다. 그들은 수도를 보유할 만큼 극성이었다. 광개토 태왕 당시 신라의 왕은 내물왕. 왜구의 공격 앞에 그는 무력했다. 삼국사기는 당시 신라의 상황을 우는 말에 빗대어 적고 있다. 불시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경주가 함락이 되니까 나물이 북쪽으로 고구려 영역 지경에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위기에 빠져서 고구려에다가 급하게 문병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구의 신라 공격엔 배후가 있었다. 3년 전 한성 점령 당시 종을 자처했던 백제였다. 백제는 태왕께 지금부터 영원히 노예 같은 신하가 되겠다 했었다. 그런데 백전이 맹세를 어기고 왜와 화통하였다. 백제 아신왕은 줄곧 고구려를 칠 방법을 궁리했다. 돌파구는 하나, 바다 건너 왜였다. 고대 일본의 수도였던 아스카 판계궁. 이곳에 백제 왕자가 나타났다. 아신왕은 아들 전지를 보내 외의 참전을 요구했다. 전성기 백제는 서해 물길을 장악하고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입해서 일본 열도에 나누어주며 외를 백제 편으로 끌어들였다. 외로서는 백제를 통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중요한 창구 역할이 됐던 나라가 백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백제가 어떤 그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백제하고 보조를 같이 해야만이 백제하고 관계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최대 수혜자 역할을 외가 계속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백제의 어떤 이제 요청에 외가 응할 수밖에 없었고. 외는 백제의 요구대로 신라를 공격했다. 태왕께 귀의하여 구원을 요청하옵니다. 고구려가 연나라와 싸우는 사이 외를 끌어들여 고구려의 동맹인 신라를 무너뜨리고 고구려까지 치려는 백제의 전략이었다. 광개토 태왕은 좌시할 수 없었다. 태왕께서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셨다. 광개토 태왕은 고구려의 최정예 부대를 동원했다. 지난 2007년부터 발굴 중인
경주 쪽샘지구 발굴 현장. 신라 귀족과 왕족들의 무덤 수백 기가 발굴된 이곳에서 전례 없는 유물이 출토됐다. 그것은 말의 갑옷 마갑이었다. 고대엔 전차와도 같았던 말을 보호하기 위해 씌운 마갑. 그런데 그 형태가 일반적인 갑옷과는 달랐다. 작은 철 조각을 이어 만든 것이었다. 마갑 위엔 사람이 입었던 비늘 갑옷 철갑도 그대로 덮여 있었다. 고구려의 철갑 기병이 경주까지 내려온 것이다. 많은 기병과 보병이 오면서 이러한 철갑과 또 마갑 또는 투구 이런 것을 장착한 무장들이 내려왔을 것이고, 이러한 그 선진된 그 투구 또는 그 갑옷의 그런 여러 가지 문화가 신라에 전파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철갑은 잘 단련된 철 조각을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잘라 부식 방지를 위해 오칠을 한 후 엮어서 만든다. 위도 하나에만 1000개가 넘는 조각이 쓰인다. 철갑 갑옷은 유연하고 탄력이 뛰어나 활동이 용이하다. 고구려의 철갑 기병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비늘 갑옷을 입고 말까지 완전히 갑옷을 덮어 씌웠다. 철갑으로 감싼 중장기병이 적진을 돌파하면 가벼운 갑옷과 창으로 무장한 경기병이 적의 뒤로 돌아 공격한다. 적의 진이 붕괴되면 기병과 보병이 적을 둘러싸 섬멸하는 것이 고구려의 전술이었다. 왜군은 고구려군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그 당시에 그 군사는 중장 기병을 누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가 또는 운영할 줄 아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외병의 경우에는 기마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철제 갑옷도 충분치 않아서 수준차가 크게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군은 남쪽으로 도망쳤다. 고구려군은 왜구의 뒤를 쫓아 한반도의 끝에 이르렀다. 그곳은 지금의 분산성, 금관가야의 요새였다.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금관가야는 바닷길을 통해 중국, 일본과 교역하며 가야 연맹국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해 있었다. 고구려군이라는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존 자체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위기감 같은 걸 느끼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관가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왜라든지 백제하고 연합을 해서 고구려와 신라에 맞서는 그런 형국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백제를 통해 중국 및 일본과 교류하던 가야는 고구려가 강성해지면서 해상 교역로가 막히고 신라까지 고구려의 동맹국이 되자 위기의식을 느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백제 왜와의 연합이었다. 당시 금관가야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김해 대성동에서 발굴된 왕릉급 무덤. 금관가야는 철의 매장량이 풍부해 발달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도 철로 갑옷을 만들어 입었다.